2026년 5월 25일 기준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극명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며 코스피 지수를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중동 전쟁파, 에너지 쇼크와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천국, 서민 지옥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25년 한 해 동안 75% 폭등한 데 이어 2026년 들어서도 78% 추가 상승하며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스피의 상승세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2025년 159%, 2026년 들어서는 134% 급등했고,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각각 2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들 종목이 올해 안에 추가로 10% 이상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전망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주의 초강세는 인공지능, 이른바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인합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하고 추론하는 데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에 대한 수요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배로 증가했고,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무려 750% 이상 폭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무라는 앞으로 3말 5년간 메모리 반도체 공급업체들의 연간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약 30%에 달할 것이며, 2026년 한 해에만 이익이 8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업체들도 덩달아 활짝 웃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석영 부품을 생산하는 위닉스 QNC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 사업장에 255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5월 23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부터 5년간 누적 투자액만 약 1,398억 원에 달하며 올해 처음으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가동률은 한국 공장이 94.7%, 미국 공장이 95%로 사실상 풀가동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반도체 업계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글로벌 경제 전망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촉발된 중동 전쟁입니다. 이란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맞섰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엔은 5월 19일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으며, 악재가 겹칠 경우 2.1%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금세기 최악의 성장률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5월 21일 유로존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2%에서 0.9%로 대폭 낮췄습니다. 동시에 물가 상승률 전망은 1.9%에서 3.0%로 무려 1.1%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6월 1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40개월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이는 전쟁과 물가 불안이 실물 경제와 민간 소비를 얼마나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물가 상승 압력은 한국의 서민 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6년 전 세계 인플레이션율이 3.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1월 전망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물가 상승률은 5.2%까지 가팔라지며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생산 비용을 끌어올리며 결국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0%로 202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는 인플레이션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도체라는 한 우물만 판 수출 실적은 화려하지만 내수 경기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독일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5월 마이너스 33.1에서 6월 전망치 마이너스 29.8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극도로 위축된 수준입니다. 한국의 소비자 심리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와 교통비 부담, 먹거리 물가 상승은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있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한국 제조업의 투자가 글로벌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로그웰 오토메이션이 5월 21일 발표한 2026 스마트 제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체의 95%가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답했지만 실제 AI와 머신러닝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평균 50%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식은 높지만 실행이 뒤처지는 이 간극은 반도체라는 기존 주력 산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이런 와중에도 긍정적인 신호는 존재합니다. POS코 퓨처엠은 5월 20일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의 양산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8년 상업 생산 및 공급을 목표로 포항에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다음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안타 증권은 코스피가 연말까지 현재보다 30% 추가 상승해 10,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2026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라는 초격차를 기반으로 한 수출 주도 성장과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불러온 내수 침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낙관론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실적 호조를 넘어 AI 분야 투자 확대와 같은 미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6년 5월 25일 한국 경제가 마주한 이중적 현실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점으로 읽힐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는 분명 한국 경제의 저력을 증명하는 강력한 신호지만 이것이 전체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고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750%, 500%씩 폭등하는 동안 이들 기업의 호실적이 협력사와 지역 경제, 더 나아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고도로 자동화된 최첨단 공정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부 전문 인력과 주변 협력사 외에는 대부분의 서민 경제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전체 제조업 고용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이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육박합니다. 이는 생산성과 고용 간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도체 호황이 체감 경기로 전환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양극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2026년 현재 약 1,2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HBM과 파운드리 분야의 우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도체 외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동반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026년 5월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12대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평균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는 증가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나 전기료 동결 같은 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재정적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2차 추가 경전 계산안에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3조 2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반도체 낙수 효과가 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라는 절대 무기 하나로 버티는 외발서기의 위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반도체 호황에 안주하지 말고 AI와 배터리 소재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서민 경제를 지탱할 사회 안전망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반도체가 만든 부가 특정 계층과 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에너지 쇼크와 물가 폭등으로 신음하는 전 국민의 삶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재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